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오늘의 신앙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나를 모르는 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나를 모르는 병. 제가 한번 써보겠습니다. 나를 모르는 병.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을 아십니까? 굉장히 좀 우스운 질문이죠. 내가 나를 왜 모르냐? 내가 나는지 아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나는 누구인지를 이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를 모르는 병을 이제 치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두뇌를 이렇게 물음표, 내가 누구인가 하고 이제 물음표를 이렇게 딱 그리시면 두뇌의 모양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뇌의 중간 부분이 이제 마음에 해당이 되고요. 감성적인 마음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감성적으로만 살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짐승 수준과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전전두엽이 이제 이것이 이제 이성에 해당이 되는데, 여러분들의 뜻과, 그렇죠? 여러분들의 선택, 그다음에 판단과 이제 양심, 이러한 것들이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전두엽, 여기가 이제 이마 쪽이고요. 이마 이쪽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치매라는 병이 찾아오면 이 부분이 싹 지워집니다. 여기도 지워지는 거 나오죠? 싹 지워집니다. 이 부분이 지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저하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감성의 부분도 저하가 돼서 욕망만 남게 돼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나의 존재를 유지하게 해주는 욕망만 남게 되는데, 그 두 가지 욕망이 식욕과 성욕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으로 욕망이라는 것이 이제 쾌감이라는 것으로 이제 공통화되어 있는데, 이 쾌감을 누리면서 이제 식욕은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고요.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성욕은 생명을 부여하는, 생명 유지, 그 다음에 생명 부여. 그렇죠? 처음에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도 이 성욕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 때문에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본적인 그 욕망입니다. 그러한 것은 이제 짐승들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일단은 태어나면 아이가 제일 먼저 무슨 욕망이 있습니까?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이는 웁니다. 그렇죠? 뭐 달라고? 밥 달라고 웁니다. 젖 달라고, 그 다음에 좀 크면 밥 달라고 울어요. 왜냐하면은 이 생명을 유지하고자 하는 그 욕망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욕망 수준으로 저하되기 때문에 요것만 어느 정도 이제 해결이 되면은 그냥 살아가는데, 이제 그 치매가 점점점 더 심해지면 이것까지도 저하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모든 두뇌의 기능이 다 꺼지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생명체로 존재하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망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두뇌가 이렇게 지워지는 그 현상을 이제 좀 더 의학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암도 정상세포, 내 세포가 암세포로 나라는 조직을 이루는, 나라는 그 생명체를 이루는 그 정상세포가 암세포로 변질된 거, 그렇죠? 그래서 내가 변질이 되면 암이 되고, 나를 공격하면 자가면역이 되고, 나를 모르면 이것을 치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근데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의미 있는 그 고전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조식의 칠보시가 있는데 혹시 여러분 조식의 칠보시를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굉장히 감명적인 시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즘에는 30대에서부터도 이 고전을 모르면 세상에서 통섭시대에서 살아남을 수 없을 정도로 고전이 다시 클래식이라 그러죠. 옛날 그 동양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동양 그 사상들이나 그 예로부터 이미 존재했던 그 지혜를 다시 재발견하지 못하면 이제 통섭시대에 살아남지 못할 정도로 이제 고전이 굉장히 이제 그 서점에 가면 많은 부분을 그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고전이 이제 동양의 고전이 있고 또 이 중동 지역의 고전이 있는데 중동 지역의 고전을 저희가 이제 성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동양 이 동양이나 이 아시아 지역의 이제 고전들은 꽤 많죠,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고전의 원천이 어디 있는가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은 제가 조식의 칠보시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이 동양의 지혜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식이라는 사람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식이 누구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국지 시대에 그 나관중이라는 분이 쓰신 그 소설체계에서는 좀 나쁘게 나온 조조의 셋째 아들입니다. 근데 이제는 역사가 재조명이 돼서 조조는 훌륭한 지도자였다 하는 것으로 다시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조조가 죽고 난 다음에 조식이라는 그 셋째 그 아들이 쓴 시인데 사실은 셋째 아들이 이 시를 쓰게 된 이유는 조비라는 큰 형이 이 셋째를 자기 셋째 동생을 굉장히 질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식은 뛰어난 문장가였고 뛰어난 시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대소신녀들이 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왕권이 위태로울 수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동생조차도 이제 없애든지 무력화시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궁리를 하다가 이제 건수를 찾아서 명분을 찾아가지고 이제 네가 그렇게 시를 잘 지은다고 하지만 내가 문제를 낼 텐데 그 문제를 이제 그 문제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칠보 안에 이 시를 써내지 못하면 읊지 못하면 바로 쓰지는 않았겠죠. 읊지 못하면은 이제 사형에 처하겠다. 큰 벌에 처하겠다. 그렇게 엄포를 놓으면서 이제 시를 짓되 형제라는 주제로 지어라. 대신 형제라는 표현은 쓰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운을 두 운자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운자 그 두 개를 주면서 이제 그 시를 지으라고 했는데 이러한 그 시를 칠보 안에 7발자국 뛰기 전에 이제 지으라고 했는데 과연 지어냈을까? 지었습니다. 근데 그 시를 먼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자두 연두기, 두제 부중읍,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처음 들으시는 경우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사실 그 조비 큰 형이 그 운자로 준 두 글자는 읍자와 급자입니다. 서로 이제 그 운이 맞죠? 읍, 급. 그래서 이제 읍과 급을 끝으로 발음이 되도록 하는 시를 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처음 시작을 하라고 하는 거하고 끝을 맞추라고 하는 거는 차이가 있죠. 그리고 형제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그 시를 짓되 주제는 형제지만 그 형제라는 말은 쓰지 못한다. 굉장히 어려운 그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칠보 안에 거의 7보라면 거의 7초 안에 10초 내에 이것을 지으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것을 해냈어요. 이 뜻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두연두기. 자두연두기는
무슨 뜻이냐면 콩대를 태워 콩을 볶는다. 두제 부중읍 소단에 콩이 우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본시 동근생 한 뿌리에서 자랐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상전 하태급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멋집니까? 이 콩대는 누굴까요? 콩대는 형이고 콩은 본인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태워가지고 나를 볶는구나. 결국은 콩대나 콩이나 같은 뿌리에서 자랐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그냥 놔두면은 조용히 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볶는가 하는 것을 빗대어서 이제 그 형의 그 문제를 그 형이 낸 문제에 답합니다. 그랬더니 이 모든 그 대소신료뿐만 아니라 이 조비가 눈물을, 이게 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조식 셋째 동생인데 눈물을 흘리면서 본시 동근생, 우리가 한 뿌리에서 자랐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볶는가. 자기가 동생이 쓴 시를 다시 이렇게 되뇌면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동생을 놔주었다 하는 그 멋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본시 동근생이라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야, 이것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가 바로 이 본시 동근생이구나. 그렇죠? 질병,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그 전쟁, 그렇죠? 많은 경우에 모르는 사람끼리 일어나는 게 아니라 형제끼리 합니다. 그렇죠? 중동에서의 싸움, 형제들의 싸움입니다. 그렇죠?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예들의 싸움입니다. 남한과 북한 서로 한 형제입니다. 한 형제들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한 형제뿐만 아니라 내 자신 속의 싸움입니다. 원래는 정상세포가 비정상으로 변질돼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이 암입니다. 자가면역증, 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고 공격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군대가 정상적인 그 기관들을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치매, 노화 현상의 노화 현상 중에 하나지만 내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는, 내 자신을 모르는 질병, 본시 동근생으로 해결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워하는 사람이 좀 생기면 결국은 뭡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번에 제가 소개드렸던 영자로 올라갈 수 있는데요. 이 영자를 보시면 이 두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수면에서 삼위일체가 창조를 한 것이 이 영자인데요. 거슬러 올라가면 그냥 두 사람에 의해서 계속 낳고 낳아서 생긴 인류가 바로 우리인데 원수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뭡니까? 본시 동근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수를 미워하고 또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불만을 갖고 이러한 모든 것이 이 조식의 칠보시를 통해서 설명이 됩니다. 본시 동근생, 상전 하태급. 같은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리도 급하게 서로 복가되는가.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암 강의를 소개해드렸을 때 진정한 전쟁은 휴전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진정한 전쟁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이 이 치매 현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면 두뇌 세포가 자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들을 다시 이제 의학적으로 돌아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그 본시동근생이라는 그 개념이 세포 생리학적으로 설명이 된 그 화면인데요. 처음에 수정란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이제 세포 분열을 통해 가지고 쭉 조직이 이루어지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최근에 손주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손주가 그 잉태된 지 10개월 만에 쭉 이렇게 본시동근생이죠. 처음에 세포 하나로 하나가 뿌리가 돼서 쭉 성장해가지고 어린아이가 태어나는 그 장면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암도 정상인데 비정상이 돼가지고 이것을 정상화시키지 못했을 때 암덩어리가 된다. 같은 곳에서 나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장면을 보시면 뒷모습이긴 하지만 무슨 병인 것 같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싫어하고 내가 왜 일어나야 되는지도 귀찮아하는 그러한 증상인데 이것이 바로 두뇌를 복가되는 치매 증상인데요. 이러한 그 제가 나열하는 모든 그 질병 중에서 이제 이 화면에서는 이제 세 번째 치매 증상 어떻게 생겼을까요? 치매를 보면 이 뿌리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치매를 일으키는 한 가지 질병을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이제 치매를 일으키는데 그 원인이 100여 가지가 되는데 가장 흔한 그 치매 원인이 이제 네 다섯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오늘은 5가지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파킨슨스형 치매가 있고요. 5% 됩니다. 그 다음에 전두엽형이 5% 되고요. 그 다음에 루이소체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혈관형이 있고요. 혈관의 질환이 와가지고 치매가 생기고 이제 대부분은 알츠하이머시가 처음 발견한 그 질병인데 그것은 한 50%에서 70%가 이제 알츠하이머시형 그 치매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한꺼번에 다양하게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기 그 가장 흔한 질병의 그 알츠하이머시 그 질환을 보게 되면 요게 이제 세포막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인데요. 세포막에 두뇌세포죠. 두뇌세포막에 그 두뇌세포가 망가지는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데 요게 보시면 딱 끊어졌죠. 네. 제가 이제 그 마우스로 요걸 화살표로 표시를 할 텐데 여기 요 부분이 끊어졌죠. 네. 제가 보이시나요? 요 부분. 요게 딱 끊어졌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그 세포 기능을 못하고 요 단백질이 끊어지면서 쌓여서 무덤을 이루면 이제 세포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이 이제 두뇌세포를 시체같이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뇌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뇌 자체가 축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자현미경으로 사진을 찍으면 지금 제가 화살표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요 화살표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요 화살표. 요 화살표가 바로 이제 요 부분이 두뇌세포가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죽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두뇌 기억이 지워지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는 진짜 악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최고고 악화를 어떻게 해서라도 천천히 지연시키는 것이 관건인데요. 스웨덴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이제 새로운 신약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특별한 신약이 뭐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알츠하이머 그 치매를 일으키는 그 베이타 아밀로이드라는 그 단백질을 형성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약인데 아직 이제 이것을 활용하려면 한 5년에서 6년 또 모든 것이 임상 실험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에게 대중화 시키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에서는 어떠한 그 방법을 취하냐면은 이런 약물보다는 동물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치매 초기 중기 정도 되는 분들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여기 이제 그 리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치매 초기 그 환자들이 계시는데 생명체를 만지게 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지는데 토끼나 거북이나 이러한 그 살아있는 것을 직접 만지고 그 살아있는 것과 뭔가 무언의 교통을 하면서
이 치매 현상이 악화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두뇌가 살아있으려면 생명체와 항상 접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혼자 사시거나 또 부부가 사시면 아무래도 서로 접촉이 있고 또 교통이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부부가 사시더라도 그냥 따로따로 생활을 하고 서로 교통이 없으면 치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교통을 하시거나 또 서로 재미있는 일들을 눈을 마주치면서 살아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냥 활동하는 것은 그만큼 효과가 없고요. 눈을 마주치고 생명의 신비함, 여기 보시면은 그래도 치매 증상은 있지만 아주 즐거워하는 표정이 나오죠.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서 내가 가장 이뻐하는 것 자주 바라보면은 치매 예방이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으로 주로 이제 한국 분들은 이 동물을 이 외국 사람들만큼 그렇게 막 사랑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생명체가 여러분들의 치유가 된다면 가장 효과적인 생명체가 누굴까요? 동물이나 짐승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의 손주를 이렇게 바라보실 수 있다면 어쩌면은 치매 그 예방과 치매가 어느 정도 왔다 그래도 더 이상 지연되지 않는 그러한 치료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한번 참고해 하시고 그 사랑하는 그 생명체, 특별히 이제 손주들을 바라보시는 그러한 치매 예방 치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쭉 나오죠. 직접 만지는 것도 중요해요.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것을 만질 때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에 3대 요소가 있는데 제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어떻게 아는가? 숨을 쉰다고 다 살아있는 건가 하는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숨 쉬면은 육체적으로는 살아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가 무엇인가? 첫 번째 무엇이냐? 생명이 있는 것은 따뜻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명이 있는 것은 부드럽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생명이 있는 것은 반응을 한다. 반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은 센스가 있다. 센스가 있는 것은 상대방의 필요를 알아차리는 거죠. 여기 보면은 이제 센스가 있는 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understand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강아지를 안아보신 적이 있나요? 손주를 안아보신 적이 있나요? 안았을 때 따뜻하시죠. 그리고 피부에 닿았을 때 부드러우시죠. 그 다음에 반응을 하죠. 그리고 서로 바라보면서 서로 이해를 하죠. 뭔가 무언의 정도 통하고 뭔가 이렇게 통하는 그것을 느꼈을 때 내가 살아있다 하는 것을 느끼고 와 생명체가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 따뜻하다는 것을 우리 한자로는 온이라고 하고 부드럽다는 것을 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understand라는 것은 딴 사람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딴 사람 밑에 서 있는다 하는 개념으로 이게 겸손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은 쉬지만 차가우면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숨은 쉬지만 부드럽지 않고 딱딱하면은 살아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또 센스가 없으면 속 터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만나고 하실 때 정말 착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센스가 없으면 속 터지죠. 그리고 따뜻하지 않고 차가우면 똑똑하기는 한데 센스는 있는데 차가워도 섬찟합니다. 그 다음에 부드럽지 않고 딱딱해도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다 숨은 쉬지만 죽은 목숨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산 목숨으로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려면, 서로 치매 현상을 예방하려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과학과 신앙과 그 다음에 특별히 의학적인 차원에서 이제 치매 현상을 한번 통섭해 봤습니다. 생명의 3대 요소, 따뜻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반응을 한다. understand를 할 수 있다. 밑에 서서 바라본다. 밑에 서서 상대방의 뜻을 헤아린다. 여러분, 이 정성성자의 이 정성성자를 보면 참 재밌는데요. 이게 정성성자거든요. 정성을 다 해서 반응하는 그것을 정성성자. 이제 이것을 이제 충성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정성성자를 쓰는데요. 상대방의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게 이룰 성자, 그 다음에 말씀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말을 내 삶 속에서 이루는 것. 또 우리의 하나님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이루는 것. 이것이 정성성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그것이 진정한 생명을 여러분들에게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치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